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릴레이 대중 무료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는 압구정 아카데미.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릴레이로 할 주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한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큰 주제로 좀 이렇게 다양한 사회 영역별로 크게 아마 변화된다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전체 사회를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바꾸고 있는 이 시점에 거꾸로 외국에서 한국의 나라, 나아가 한국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본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총장님께서 벌써 한 십수년 전에 낸 여기 책에 표지 보이시는 한국인의 고함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서요. 맞습니다. 저도 잘 읽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제부터 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까먹었네요. 네,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또 한류 선도 대학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또 문화 강국 코리아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융합 콘텐츠 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는 손혜경 교수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순서를 좀 까먹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좀 얘기 나눌 주제 어떤 걸까요? 주제를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쪽 분야에 있습니다. 저희 융합 콘텐츠 학과가 뭐 ICT 접목을 해서 세상에서 있는 문화 트렌드를 잘 읽어서 이제 기획을 하는 그러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그래서 한국의 문화 유전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학교의 대외협력실장으로 있고요. 학과는 내교융합학과 장래혁 교수입니다. 이제 이후에 하는 릴레이 방식은 이제 제가 사회 진행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미니 토크 방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대담을 할 거니까요. 들으시는 분도 편안하게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거창하게 문화 유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국인에 대한 문화 유전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저명하신 분들이 석학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에게 고함이라고 이제 이승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고요. 또 유명하신 분으로는 이제 패스트라이시 교수님 계시죠. 이만열 교수님께서도 한국인이 모르는 대한민국? 또 다른 대한민국. 네, 그 책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역사 안에서 한국인으로 여지껏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인들이 본인의 스스로의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조금 안 좋은 어두운 역사 안에서 또 만들어진 그 조작된 그리고 그 세뇌되어 있는 그러한 또 한국인의 모습도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외세 침략도 되게 많았고 국난도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부터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선진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컴플렉스처럼 많이 따라서 경쟁, 그 목표가 항상 선진국 이렇게 붙어서 이 자리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낀 부분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 위기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도 거의 세계대전 전 그런 상황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침체의 국면에 놓이리라 보여집니다. 전 국민,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다 아주 위기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이런 이 시점에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모습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국의 진정한 문화 유전자를 조금 다시 재짚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이미 여러분 다 이렇게 눈치채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서구 국가들과 일부 그 이제 문명이 좀 소위 문명이 되게 디지털 문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 나라의 경계가 없어지고 문화의 격차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이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실은 그렇게 괴념치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물론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 검진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민주사회에서 봉쇄가 없이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게 하나의 롤 모델로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제로 외국의 이런 또 소식도 이렇게 듣고 또 직접 뭐 문의도 해볼 수 있는 시대니까 최근에 이제 사재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한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 집 주변에 이렇게 마트나 가도 그렇게 막 텅텅 비어 있는 곳을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외국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이제 6.25 이후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일상화된 그런 거에 대한 시민성이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녹아 들어갔다 이런 식의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 표현하기에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보이고 있는 시민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것만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바라보는 한국과는 많이 차이는 있는데, 뭐 솔직히 그거 이외에도 평상시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다. 예를 들어 뭐 택배를 갖다 놨는데 절대 안 가져가더라. 물건을 놓는데 없어지질 않더라. 이거 어딘가 시스템이 많고 경찰이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아까 사재기 이 파동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그게 완벽히 한국인이어서 그렇게 자제를 하거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일부 조금 초기에는 좀 일어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이 한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처하는 부분에 가장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위기이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부분을 다른 국가에 오픈해서 우리의 어려운 정보를 그쪽이 당하기 전에 미리 공유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봉쇄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라가 그렇게 봉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걸 미리 캐치를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같이 한 배를 탄 걸로 같이 이걸 슬기롭게 이겨내야 된다. 그러한 입장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 방향성이, 국가의 방향성이 저는 한국의
건국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네. 한국인의 고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거의 사어가 돼가고 있는 죽은 단어처럼 우리에게 인지되고 있던 홍익이라는 이 정치 철학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문화 유전자에는 면면이 내재돼서 살아오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진짜 남아있지 않은 안타까운 저희 총장님께서도 이 대학을 설립하실 때도 우리 한민족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네, 이거를 이제 저희 본교에도 건학이념으로 세우셨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선진국이라는 건 어떤 네네. 나라일까? 네네. 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네, 그렇죠. 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 한국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아직은 이제 일부적 시각에서는 선진국이냐, 또 개발도상국, 도상국에서 완전히 넘어오고 있는 그 중간에 걸려 있냐, 이런 데는 일부의 이견이 있으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구촌을 말씀하신 지구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어떤 나라가 이런 선진국으로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그런 거에 대해 정말 저희는 내재되어 있는 홍익 DNA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스스로는 갖고 있었는데 잘 일부 몰랐다가 이런 정말 전 지구적인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거꾸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기서 제가 좀 짚어봤던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선진국에 대한 부분과 위기가 왔을 때 대응에 대한 그런 능력인데, 역량인데, 이 선진국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지껏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선진국의 사례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 곧 그때 말씀드리는 선진국은 물질 문명에 대한 선진국이죠. 굉장히 어렵고 전쟁도 겪었고 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맨바닥에서 일어나야 되는 최빈국으로서 시작을 할 때에 역경을 딛기 위해서는 선진국만큼 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한테는 엄청난 큰 한평생의 결과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그런 물질적인 문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순간 도달해 되어 있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외국에서 왔을 때, 한국이 되게 잘 사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네티즌들이 하는 거 보면, 한국이 진짜 잘 살고 깨끗하고 정리 시스템 잘 되어 있고, 이런 칭찬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정신 문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더 이상의 저기 이번에 코로나19 때 계속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하는 시스템 대응 전략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벤치마킹 할 만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선진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독특한 문화 유전자 중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창조적인 문화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BTS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 영화 쪽, 그 음악 쪽, 드라마 쪽 이번에 요즘은 또 넷플릭스에서 또 킹덤이 또 엄청 또 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 정신 문명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국난에 대한 극복의 의지 그것은 최근에 국가 홍보물로 나온 영상물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시민들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묘하게 다들 모르고 있는데 제일 외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IMF 때 어떻게 그렇죠. 모든 금들을 내놓고 같은 팀으로서 이것을 이겨놔야겠다라는 내가 해야지만 나라가 산다라는 나라가 곧 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서해안의 유조선 기름 유출됐을 때도 다 그 돌을 다 자원봉사가 닦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놀랄 일인데 이번에는 서로 그 대구에서 시작됐을 때 자원봉사 가고 또
경기도 쪽도 그렇고 자가 격리하는 쪽에 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이런 걸 다 날라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는, 돈이 아무리 많은 부강한 나라일지라도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이나 국난 극복에 대한 의지는 저는 진짜 문화 유전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제 이런 위기가 터지면 이제 사실은 내재된 것들이 막 드러나는 네. 시기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구에 아주 이제 어려운 형국에서 그 확진자 치료를 대구에서 이제 각 지자체 요청을 했더니 특히 이제 광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고질적이라고 했던 이 사실 진보와 보수, 좌우, 또 막 영호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좌우니 진보니 보수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감흥도 뜨거웠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해놨던 것들 이런 시기에 그게 하나로 사실은 하나 되는 아주 좋은 사례 굉장히 그 댓글이 막 엄청 뜨겁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번에 이슈화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시약이 굉장히 빨리 나왔고, 감염자가 생기기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준비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전 세계에서 그 진단시약을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있게끔 된 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시선은 전 세계가 하나로서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이제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유전자 진짜 진정한 홍익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굉장히 해쳐지고 위기에 사실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되게 많이 붕괴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스스로 위로해주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사실 또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학교의 강점이 또 감정 노동. 감정 노동. 감정 노동자를 위한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우리 학교의 진짜 장점인데 나라 전체가 그런 부분에 일부 시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격리하신 분들의 상담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런 메시지 하나가 외국에서 오는 국민들, 제외 교포분들이 왔을 때도 아주 반갑게 받아주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나라의 경계,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 초종교, 그러니까 범지구적인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교육과 문화의 그 하나의 동질성을 그대로 악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선한 영향력도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한 지구촌의 하나의 문제고 하나의 위기라는 그러한 것을 또 화면을 보여준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래서 힐링 소사이어티가 곧 한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시민 정신의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서 이제 평화에 대한 홍익 철학이 진정한 한국에서부터 이제 가치를 발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게 보이는 것 같고 5, 6년 전부터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그 세계 시민 우리나라도 아마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의 세계 시민 교육이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구라는 단어조차
근데 이제 막 그 매일 아침 예전에 미세먼지 체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구촌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진짜 지구라는 문제를 의식을 좀 크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래의 현대 한국인들은 지구라는 것까지 생각을 많이 못했었지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 전에 옛 선조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 자체를 저희가 하늘 땅 사람, 한국인의 고학 나오면 우리 한민족의 철학이라고 하는 천지, 네. 인간과 자연이 원래 공존해야 된다는 그게 내재되어 있었다가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나면 이런 게 이제 DNA 내재된 것들이 막 나오지 않나. 네. 그런 글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우리 자신도 잘 한국인의 가치나 역량을 우리 자신도 잘 뭐 먹고 사는 부분에 급급하다 보니까 잘 묻혀져 있었고 또 그런 시선으로 또 바라보고 항상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경쟁 구도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런 국난 때에 가장 빛을 발하는 제대로 된 그런 유전자가 발휘되는 그러한 민족이 또 한민족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철학을 말하면 홍익 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탑다운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민의식. 네. 시민의 그런 자발적이고 배려심 있고 이타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공동체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시민이다. 네, 시민이 없어서는 이 시스템은 절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러한 나라들에서 사실은 이 시스템을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고 되게 많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난감해하는 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의료진도 그렇고 공직에 있는 분들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진단시약이 빨리 발전하고 시스템이 IT가 발달하고 그거는 외적인 거는 둘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막 정말 국난이 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런 권력 시스템보다 항상 우리나라는 시민들, 당시에 뭐 민초들, 뭐 민중, 지금 이제 시민들이 정말 더 앞장서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의료인 분들, 자원봉사자 뭐 너무 많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앞장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같은 아주 좋은 아주 헤쳐가야 될 게 많지만 이런 일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건 뭐 스포츠에서 영웅 하나 나오고 올림픽 같은 효과보다도 이번 그 위기, 이러한 안 좋은 일로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라고 통틀어졌던 그런 국가들이 한눈이 다 한국에 쏠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나라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로서 한국의 이 홍익과 관련되는 이 철학과 시민 의식이 이 지구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역량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없는 구축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전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 가치와 평화에 이렇게 포커싱 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느냐 빛을 발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문화유전자 주제 첫 대화가 이곳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이곳이 저희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그 BTS 대학으로 많이 해외에서 알려져 있는데. K-팝 홍보관 팝콘, K-팝이 온, 많은 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K-팝 홍보관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릴레이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문화유전자, 어떻게 좀 좋은 시간 있었습니까? 주제는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다들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우리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저희 그 마무리는 또 우리 그 힘들게 전체 국민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화이팅! 또 지구 시민? 살아가는 지구 네. 시민,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도 네. 함께 힘내라고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지구 시민 화이팅! 이렇게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 시민 화이팅!